서영은 새벽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부엌에서 따뜻한 물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남편 기훈의 아침 준비를 해두려는 몸의 밴 습관이었지만 오늘은 손끝이 유난히 무거워 보였어요. 기훈은 변호사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마지막 시기에 예민해 있었고 그의 말투는 요즘 따라 자주 거칠어졌습니다. 서영은 그런 변화가 시험 때문이라 여기며 조용히 참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하기 힘든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하지만 기훈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잠시의 고통쯤은 견뎌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기훈은 거칠게 방문을 열고 부엌으로 나와 서영이 차린 식탁을 훑어보았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정신이 없어 보여? 라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차가웠습니다. 서영은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괜찮아. 당신 시험이 끝나면 다 나아질 거야 라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기훈은 별다른 반응 없이 서둘러 식사를 마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서영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안엔 갑작스레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싱크대 위에 놓인 접시는 깨끗했지만 마음속 불안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어요. 서영은 남편의 뒷바라지를 위해 직장을 그만둔 지난 시간을 떠올리며 오늘도 해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대출 납입일, 생활비 계산, 그의 학원비 납부까지 모든 일정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홀로 남은 집에서 그는 잠시 멈춰서서 지난 몇 년간 단단하게 버티던 마음이 조금씩 지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점심 무렵 서영은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기훈의 로스쿨 동기인 민수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민수는 요즘 기훈이 사람들하고도 잘 안 어울리더라고요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영은 그 말을 듣고서도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작은 파문이 일었어요. 남편이 예민한 시기라 그렇겠거니 하고 지나쳤지만 민수의 표정은 왠지 모르게 신경 쓰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서영은 조용한 거실에 앉아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기훈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엔 피곤함보다는 어딘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서영은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그의 눈빛을 자연스럽게 살폈지만 기훈은 피곤하다며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닫힌 뒤에도 방 안에서는 낮지 않은 통화 목소리가 흘러나왔고 서영은 그저 조용히 그 소리를 들으며 설거지를 이어갔어요. 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서영의 가슴 깊은 곳에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천천히 내려앉듯 무거워졌고 오늘 하루 내내 느껴지던 이상한 기운이 현실로 다가오는 듯 했어요. 그녀는 베란다 창가에 서서 어둠이 내려앉는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기운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믿어 의심하지 않았던 지난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오늘따라 그 믿음이 작은 금처럼 갈라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서영은 두 손을 꼭 모아 쥐며 다가올 변화를 어렴풋이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기운이 나간 뒤 텅 빈 식탁을 바라보며 아침부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기훈이 시험에 합격하고 난 뒤에도 집안 분위기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그의 얼굴에는 냉기가 더 짙어지고 있었어요. 서영은 최근 들어 남편의 말투와 행동이 확실히 달라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따뜻하게 건네던 말들도 이제는 짧고 차가운 반응으로 돌아오곤 했죠. 그 변화가 단순한 피로 때문이라고 믿으려 했지만 마음속 불안은 자꾸만 커졌습니다. 며칠 뒤 기훈은 서영이 예기치 못한 말을 꺼내는 순간을 맞게 했습니다. 그는 거실 가운데에 서서 마치 준비된 듯한 표정으로 이혼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영은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지만
기우는 감정 하나 없는 얼굴로 서류 정리를 서두르자고 덧붙였어요. 대화라기보다는 통보에 가까운 차가운 말투였고 그 태도는 서영을 더욱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서영은 이유를 물어나 보려 했지만 기우는 성향이 안 맞는다라는 모호한 말만 남긴 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영은 의자를 잡고 천천히 앉으며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남편을 위해 희생했던 시간들, 기훈의 사무실을 만들기 위해 감당했던 대출과 노력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것을 바친 결과가 이혼 통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서영은 떨리는 손으로 물 한 잔을 들었지만 목 넘김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기훈의 행동은 더욱 빠르게 변해갔습니다. 집에 거의 머물지 않았고 늦은 밤에 들어와도 서영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서영은 그의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릴 때마다 기훈이 집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반복해서 지켜보았어요. 기훈의 말투는 점점 더 급하게 변했고 서영에게는 사소한 질문조차 짜증으로 받아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 변화가 너무 갑작스러워 서영은 점점 더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서영은 혼자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다 아파트 경비원에게서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경비원은 조심스럽게 며칠째 부인 말고 다른 여성분이 남편분 차에서 내리던데요라고 말했어요. 서영은 그 말을 듣고 머릿속이 순간 멍해졌습니다. 경비원은 괜히 말한 건 아닌지 서둘러 자리를 피했지만 이미 서영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금이 생겼습니다. 한참 동안 말도 나오지 않는 서영은 장바구니를 든 채 아파트 입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가방을 내려놓은 뒤에도 충격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서영은 조용히 기훈의 서류함을 확인해 보았고 그 안에서 낯선 계산서와 일정표들을 발견했습니다. 특정 호텔 이름이 반복적으로 적혀 있었고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제야 서영은 기훈의 변화가 단순한 피로나 스트레스 때문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서영의 손끝에는 처음 느껴보는 냉기가 감돌았고 숨조차 조심스럽게 쉬어야 할 만큼 마음이 무너지는 듯 했어요. 그녀는 거실에 홀로 앉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어둠이 빨리 내려앉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아직 완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상황은 혼자서 외면하고 넘길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서영은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훈의 행동이 눈앞에서 계속 떠올랐고 마음속 심장은 하루 종일 쿵쿵거리며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는 더 이상 감정으로 버틸 수 없다고 느꼈어요. 그녀는 조용히 서랍에서 메모장을 꺼내며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서영의 시선은 의심이 아닌 분석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서영은 사설 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탐정은 처음엔 조심스러워했지만 서영이 보여준 호텔 영수증과 일정표를 보고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했어요. 서류를 넘기던 탐정은 빠르게 기훈의 최근 행적을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영은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마음속은 더 시리고 무거웠습니다. 이틀 뒤 탐정은 서영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약속 장소로 간 서영은 탐정이 건넨 봉투를 받아들고 잠시 숨을 고르며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어요. 그 안에는 기훈과 한 여자가 함께 있는 사진들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미정이라는 이름의 사무보조 직원과 함께 호텔 로비를 자연스럽게 오가는 모습이 포착돼 있었죠. 서영은 사진을 바라보며 말없이 눈을 감았고 마음속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사진 외에도 탐정은 기훈의 동선을 정리한 문서를 함께 건넸습니다. 문서에는 미정과 함께 외부 미팅을 가장해 사적인 시간을 보낸 기록이 반복적으로 적혀 있었어요. 서영은 손끝이 떨려 문서를 천천히 넘기며 한 줄씩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기훈을 위해 감당해온 모든 시간과 희생이 단번에 허물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서영은 울음 대신 깊은 숨을 들이쉬며 정신을 겨우 붙잡았습니다. 며칠 후 사무실 한 직원에게서 익명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기훈 변호사님, 요즘 미정 씨랑 너무 가깝습니다. 조심하시길 바래요. 라는 짧은 글이었어요. 서영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내부에서 이런 메시지가 올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새삼 느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집안에 흩어져 있는 남편의 물건들조차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서영은 윤 변호사에게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기훈의 선배였던 그는 서영의 목소리가 떨리는 걸 듣자마자 바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카페 앞 테이블에서 서영은 사진과 영수증, 익명 메시지를 하나씩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윤 변호사는 모든 자료를 천천히 훑어본 뒤 상황이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설명을 듣는 동안 서영은 눈을 내리깔고 차분히 숨을 골랐습니다. 그동안 혼자 버텨왔던 시간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었는지 이제야 느껴졌어요. 누군가 자신의 편에 서 있다는 사실이 조금은 숨을 쉬게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다는 긴장감도 생겼습니다. 서영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앞으로의 싸움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영은 조용한 거실에 앉아 천천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현실이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기훈과 함께했던 모든 시간보다 이제 마주해야 할 진실이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서영은 거실 불을 하나씩 끄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용당하던 삶이 아닌 스스로 지켜내는 삶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요. 서영은 아침부터 마음이 불안하게 요동치고 있었어요. 며칠째 이어지는 기훈의 외면과 증거들로 인해 마음속 무게는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서영은 오늘은 직접 사무실을 들러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확실한 진실을 보지 않으면 앞으로의 싸움에서 흔들릴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왔기 때문이었어요. 그녀는 작은 가방을 챙기고 천천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직원들은 갑작스러운 서영의 방문에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영은 밝게 인사하며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갔고 기훈이 자리에 없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녀는 조용히 사무실 안쪽을 둘러보다가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서류철을 발견했습니다. 표지엔 낯선 로펌 이름이 적혀 있었고 서류철 안에는 새 사무실 관련 문서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어요. 서영은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하는 걸 느끼며 조심스럽게 한 장씩 넘겼습니다. 문서 속에는 기훈과 미정이 공동 명의로 추진하는 새로운 법률사무소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설립 일정, 인테리어 계약서, 투자자 명단까지 모든 게 이미 정리돼 있었어요. 서영이 대출까지 받아 만들어준 기존 사무실은
기훈 단독 명의로 변경되는 절차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모든 흐름은 기훈이 오래전부터 서영을 배제하고 독립할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서영은 자신이 단지 기훈의 발판이었다는 현실을 마주하며 숨을 내쉬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사무실 한 직원이 서영에게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그 직원은 주위를 살피며 기훈과 미정이 사적으로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이미 모두 알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최근 두 사람이 자주 사라졌고 회의실에서 은밀하게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많이 봤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은 서영의 마음을 또 한 번 깊게 찔렀지만 그녀는 표정을 억지로 가라앉혔습니다.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진실과 증거를 모아야 하는 단계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서영은 직원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한 뒤 바로 윤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서영이 본 내용을 들은 윤 변호사는 당장 만나자고 말했고 서영은 곧바로 로펌으로 향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서류처를 하나씩 확인하며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고 분석했어요. 특히 사무실명의 변경과 새 사무실 설립이 기혼 상태에서 진행된 점이 중요한 법적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영은 그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행동이 늦지 않았다는 사실에 작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윤 변호사는 증거 확보를 위해 CCTV 확인과 관계자 진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서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절차를 하나씩 설명하며 차분함을 유지하도록 도왔어요. 서영은 긴장된 마음을 추스르며 문서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이 남아 있었지만 그 아래에는 단단한 의지가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사무실을 나서는 길, 서영은 늦은 오후 햇빛 아래에서 잠시 눈을 감으며 앞으로의 싸움을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받아들였습니다. 서영은 새벽부터 마음이 복잡하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머릿속을 정리했지만 기훈의 행동과 새로운 사무실 문서가 계속 떠올랐어요.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지자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며 정신을 조금씩 깨웠고 오늘은 반드시 움직여야 한다는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서영은 긴 호흡을 내쉬고 윤 변호사와의 약속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로펌에 도착하자 윤 변호사는 이미 서류를 펼쳐놓고 서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며칠 동안 모인 증거들을 정리하며 어떤 순서로 제출할지 차분히 설명했어요.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기훈의 재산 은닉과 사무실 명의 변경, 그리고 외도 정황이었습니다. 윤 변호사는 이런 요소가 결합되면 재판에서 서영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영은 그의 설명을 들으며 마음속에 작은 용기가 생겨나는 걸 느꼈습니다. 윤 변호사는 기훈이 사용한 각종 계좌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기훈이 서영명의 대출금을 사치성 지출에 사용한 내역도 서류로 제출할 계획이었어요. 서영은 자료를 넘기며 손끝이 떨렸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생각에 더 이상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윤 변호사는 서영이 흔들리지 않도록 법적 절차를 하나하나 알려주며 안심시켰습니다. 그가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서영은 외롭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 시각 기훈의 사무실은 소란스러웠습니다. 윤 변호사의 움직임을 알아챈 기훈은 직원들에게 화를 내며 서류 정리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갑작스러운 분노와 혼란스러운 지시에 불안감을 드러냈어요. 특히 미정은 기훈에게 다가와 조용히 상황을 묻다가 그의 격한 반응에 한 발 물러섰습니다. 기훈의 표정은 초조함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고
사무실 공기까지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서영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기훈의 계좌 추적이 가능하다는 소식이었고 그 안에는 서영이 알지 못했던 여러 지출 내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서영은 휴대전화를 내려두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믿고 지켜온 결혼 생활의 밑바닥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프면서도 현실을 직시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윤 변호사는 바로 다음 날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정리하며 서영에게 마지막으로 마음을 단단히 먹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긴 시간 동안 눌려있던 감정이 조금씩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기훈에게 이용당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한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비로소 흔들림이 사라지고 단단한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서영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내일은 반드시 더 크게 반격할 것임을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재판 당일 서영은 새벽부터 깊은 숨을 여러 번 내쉬며 마음을 안정시키려 했습니다. 긴장으로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지난 시간 동안 모은 증거들이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어요. 윤 변호사는 법원 앞에서 서영을 맞이하며 침착하게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서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법정 안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기훈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의 표정은 어딘가 굳어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윤 변호사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차례대로 제출했습니다. 기훈의 재산 은닉, 외도 정황, 사무실 명의 변경 등 모든 과정이 한 장씩 드러났어요. 판사는 서류를 오랫동안 들여다보며 사실관계를 조용히 확인했습니다. 서영은 판사와 윤 변호사의 대화를 들으며 손을 꼭 모아 쥐었습니다. 기훈은 종종 서류를 흘깃보며 불만 섞인 숨을 내쉬었지만 상황을 뒤집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잠시 후 법원에 협조한 금융기관의 확인 자료가 읽혔습니다. 기훈이 서영명의 대출금을 개인적 지출에 사용한 내역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법정 안의 분위기는 빠르게 서영에게 유리한 쪽으로 기울었어요. 미정의 이름이 여러 영수증에 등장하자 방청석에서 작은 웅성거림까지 들렸습니다. 기훈은 고개를 숙인 채 얼굴을 가리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외도에 대한 정황도 다각도로 비교했습니다. 탐정이 촬영한 사진, 사무실 직원이 남긴 진술서, 호텔 체크인 기록까지 모두 근거가 확실했습니다. 판사는 자료가 방대하고 일관성이 있어 기훈의 잘못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영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두 눈이 살짝 흔들렸지만 입술을 굳게 다물며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기훈은 불안한 눈빛으로 판사를 바라봤지만 반박할 여지가 없었어요. 판결문이 낭독될 때 법정은 조용해졌습니다. 재산 분할은 서영의 기여도를 크게 인정해 높은 비율로 결정됐습니다. 기훈의 위법적 행동이 증명돼 위자료 또한 상당한 금액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판사는 기훈의 행동이 혼인관계를 심각하게 파탄낸 원인이라 명확히 언급했어요. 서영은 판결문을 듣는 동안 조용히 눈을 감고 길고 긴 시간을 견뎌낸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재판이 끝나자 기훈은 서둘러 법정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표정에는 분노보다 패배감이 깊게 깔려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시선이 기훈을 향했고 그는 점점 작아지는 걸음으로 복도를 지나갔어요. 서영은 윤 변호사에게 감사 인사를 건네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묵직하게 눌러오던 고통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순간이었어요. 법원을 나서자 햇빛이 부드럽게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서영은 하늘을 잠시 올려다보며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내려진 판결은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 자신을 되찾는 첫걸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스스로 걸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오랜만에 가벼워졌고 새로운 삶을 향한 문이 서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재판이 끝난 뒤 며칠 동안 조용히 집 정리를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서류 정리와 생활 도구들을 하나씩 비우다 보니 마음속 공간도 함께 정리되는 듯 했어요.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기 전 서영은 스스로에게 필요한 것들만 남기기로 했습니다. 버릴 물건들은 현관 앞에 차곡차곡 쌓였고 남겨둘 것들은 작은 상자에 정성스럽게 담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난 세월의 무게와 감정이 천천히 흩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며칠 후 서영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지만 햇빛이 잘 들어오는 집이었고 첫 순간부터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창문을 열면 따스한 바람이 거실을 가득 채웠고 서영은 오랜만에 고요한 안도감을 느꼈어요. 그녀는 집안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조용히 손끝으로 벽지를 쓸어내렸습니다. 이곳에서라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며칠 뒤 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서영에게 법률 사무 관련 일을 도와볼 생각이 없느냐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서영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자신의 손으로 새로운 삶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차분히 생각한 끝에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서영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업무를 시작한 첫날 서영은 오래된 서류 더미를 정리하며 익숙하지 않은 설렘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동료들은 서영을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그녀는 빠르게 일에 적응해 나갔어요. 업무가 많을 때도 있었지만 예전처럼 누군가를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압박은 전혀 없었습니다. 서영은 자신이 다시 사회 속에서 역할을 찾았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근무가 끝난 뒤 사무실 문을 나서며 그녀의 발걸음은 한층 가벼웠습니다. 저녁 무렵 서영은 오랜 친구 지혜를 만나 조용한 카페에 앉았습니다. 지혜는 서영의 달라진 얼굴을 보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서영은 최근의 일들을 차분히 이야기했고 지혜는 그녀의 용기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따뜻한 대화 속에서 서영은 혼자가 아니라는 안정감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할지 고민 대신 설렘이 자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영은 밤하늘을 천천히 올려다보았습니다. 길게 이어진 어두운 시간들이 끝나고 새로운 빛이 조금씩 찾아오는 것 같았어요.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마음속에 조용히 남아있지만 그것이 더 이상 그녀를 흔들진 않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지키고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씩 알 것 같았습니다. 서영은 집 문을 열며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정말 나의 시간이 시작된다고요. 새 집의 창문 틈으로 아침 햇살이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눈을 뜨자마자 잠시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더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하루를 시작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편안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작은 테라스로 걸어나갔습니다. 싱그러운 공기가 얼굴을 스치며 오랜만에 기분 좋은 상쾌함을 안겨주었어요. 테라스 난간 위에는 지난밤에 올려둔 작은 화분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화분의 잎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이 작은 공간이 앞으로 자신의 쉼터가 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커피를 내리며 향기가 집안에 퍼지자 그녀는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어요. 예전엔 아침마다 정신없이 움직이며 기운의 출근 준비를 챙겼지만 이제는 자신의 속도대로 하루를 맞을 수 있었습니다. 그 자유가 생각보다 더 깊고 넓게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법률 상담 봉사에 참여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서영은 천천히 옷을 챙겨 입으며 새롭게 주어진 역할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어요. 과거의 아픔을 겪은 자신이기에 누군가의 이야기를 더 잘 들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잔잔히 퍼졌습니다. 거울 앞에 선 서영은 자신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사이에 표정이 한층 부드러워지고 얼굴빛도 밝아진 것이 눈에 띄었어요. 집을 나서기 전 서영은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거실 한가운데에 섰습니다. 햇빛이 방 안을 가득 채우며 따뜻하게 내려앉았고 그 모습은 그녀의 새 출발을 축복하는 듯 보였습니다. 서영은 두 손을 살짝 모은 뒤 고개를 들어 큰 숨을 들이켰어요. 지난 시간 동안 자신을 옥죄었던 무거운 기억들이 이제는 뒤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여전히 낯설 수 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상담소로 가는 길, 바람은 부드럽고 사람들의 걸음은 활기찼습니다. 서영은 그 속을 천천히 걸으며 도시 풍경을 여유롭게 바라보았어요. 예전에는 볼 여유도 없이 지나쳤던 것들이 오늘은 하나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이 길을 혼자 걷고 있다는 사실이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혼자라는 자유 속에서 자신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기쁨이 깊게 전해졌습니다. 상담소 문을 열자 따뜻한 인사가 들려왔습니다. 직원들은 서영을 반갑게 맞았고 몇몇은 그녀의 용기에 감탄을 전했습니다. 상담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서영은 마음이 고요하게 가라앉았어요.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자리로 걸어가며 조용히 마음속으로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하루의 봉사가 끝난 뒤 서영은 천천히 걸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문에 비친 노을이 길게 퍼지고 있었고 거리는 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그 풍경 속에서 서영은 오늘 하루 자신이 얼마나 단단해졌는지 깨달았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거실 한가운데 섰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두 팔을 가볍게 들어 올려 자신에게만 들릴 만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정말 이제야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